일단은 1차 과목을 보면 크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관관법이라고 하지. 관관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목인 학원론 이렇게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통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과락률이 넘치는 과목이 얘네 두 개예요. 회계하고 경제. 많이 나올 때는 거의 60%, 70% 과락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계하고 경제하고. 그러면 다른 데서 점수를 획득해서 전체 평균 점수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한 과목 과락이 나오면 우린 떨어지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 과목의 특성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회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문제 출제되는 게 계산 문제 위주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 우리가 이제 말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적게 나오면 한 5문제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면 한 7문제, 8문제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트렌드가 좀 달라졌을 수는 있겠지만은 이 말 문제는 거의 맞추지를 못해요.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얘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회계 기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 방대한 양의 회계 기준 자체를 내가 따로 학습을 해서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 문제는 뭐 말 문제 특강도 하고 하기는 하는데, 거의 얘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득점해 나가는 확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경제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계산 문제 위주로 지금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얘는 이제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민법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계산 문제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럼 거의 대부분이 어디서 문제가 나오고 있냐면 법조문에 대한 이해라든지 혹은 판례 위주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관관법 같은 경우는 얘는 그냥 무조건 단순 암기죠, 지금. 얘가 이제 조금 웃긴 애인데, 얘는 단순 암기 문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도 나와요. 이 계산 문제는 보통 어디서 나오고 있냐면 이 진도 중에서 감정평가 활동 쪽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많이 나오면은 얘도 한 계산 문제가 10문제까지도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전략을 짜실 때 어떤 전략을 짜셔야 되냐면 5과목 자체가 전부 다 60점, 70점을 넘어가서 합격을 하는 비중은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그럼 거의 대부분 어디서 과락이 나오냐면 얘네에서 과락이 나와요. 얘네에서 과락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타겟팅이 어떻게 되냐면 50점 이상을 넘는 거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60점, 70점 이상을 넘어가게끔 공부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가능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네는. 그렇기 때문에 5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거 좀 적어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나중에. 왜냐면 다른 데서 점수를 땡겨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얘네는 우리가 이제 60점 이상 정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둘 중에 하나는 보통 40점에서 50점 언저리에서 머무르게끔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일반적이에요. 그럼 얘네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되게끔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럼 얘는 이 정도의 점수를 이제 생각을 하신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에서 2과목 이상이 80점, 90점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냐면은 이거 정말 외울 게 많거든요. 관관법 같은 경우는. 근데 요즘 분들 이제 암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얘를 이제 전략 과목으로 삼아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얘를 지금 우리가 같이 해야 될 과목을. 근데 학원론을 전략 과목으로 삼는 전략은 그렇게 좋지 않다, 이제. 왜냐면
얘네들은 예전부터 있었던 과목인데 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제가 1차 시험을 볼 때만 해도 얘는 1차의 과목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새롭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처음에 한 3회 정도까지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만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시험 자체가 자리를 잡는 단계였기 때문에 80점, 90점이 굉장히 쉽게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은 범위가 너무나도 넓어졌고 우리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그 범위를 늘린다고 해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 일정 수준을 넘어갔습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가 강의하는 목표 자체도 70점에서 80점까지인데 거의 70점이라고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책의 2배 이상의 두께로 넓어져야 돼요. 이 이상의 점수를 가려면. 그래서 얘는 이거밖에 안 나와요. 웬만큼 해봐야. 물론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는 해라면 운 좋게 80점, 90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얘를 80점 이상을 받아서 여기서 점수를 채우겠다라는 전략을 세우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모합니다. 실제로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이 과목 자체를 굉장히 고득점을 받아서 나머지 과목을 커버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갔다가 점수가 50점대, 60점대까지 미끄러져 가지고 전체 평균이 안 나와서 불합격을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거를 전략 과목으로 삼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암기할 것도 많고요. 또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대응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삼으시면 안 돼요. 그럼 결국은 이제 답 나오는 거는 뭐냐면 얘랑 얘에서 어떻게든 80점, 90점 이상 가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법조문에서 다 나오고 있으니까. 얘는 민법이라는 그 법의 분야 자체가 굉장히 체계가 많이 이루어진 과목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논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얘는 분명히. 근데 얘도 암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점수를 획득하기에 유리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무조건 우선순위의 공부는 얘네가 되어야 돼요. 얘네는 지금부터 무조건 1차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회계하고 경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셔야 돼. 얘네를 소홀히 하는 순간 그냥 무조건 과락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1차 시험을 4번이나 봤기 때문에 얘네 2개에 대한 우선순위는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임박해서 갈수록 하루의 시간을 배분해 놓고 공부를 할 때 무조건 얘네부터 하셔야 됩니다. 매일. 그리고 나머지 애들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얘네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계산 문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쓰는 어떤 산수의 지식으로 봤을 때 이거 수학도 아니에요. 산수예요. 산수의 지식으로 봤을 때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돼요. 근데 얘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를 할 수 있는 우리는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한 문제당 1분 안에 쓰셔야 돼요. 왜냐면 40문제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40문제가 나오고 우리는 40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있어요. 한 과목당. 그러면 1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1분 안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연습 자체를 소홀히 하다 보면 풀 수 있는 문제고 알고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풀기까지 2분, 3분이 걸린다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얘네 2과목은. 그래서 무조건 얘네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이제 1차에 대한 얘기인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수험생 커뮤니티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 가면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1차를 합격하는데 3개월에서 4개월이면 충분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절대 시간으로 봤을 때 1차를 3개월에서 4개월을 공부를 한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 3개월에서 4개월이는 지금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 기간 안에 총 절대 시간이 몇 시간이 들어갔는지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 3개월에서 4개월이라는 시간 자체가 짧지 않죠. 1차만 공부하기에는. 근데 3개월에서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하면은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게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만약에 1차 시험을 경험이 있고 이거를 합격을 한 다음에 2차 시험을 2번 떨어지고 다시 1차 시험을 봐야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하죠. 이 정도면. 이미 어디까지 공부를 했었는지를 알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알고 한번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서 1차를 합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누가 얘기하기에 3, 4개월 정도만 준비하면 된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곧이곧대로 믿으시면 낭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1차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8월이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만약에 본인의 상황 자체가 전업수험생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수험 공부를 병행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게 이제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루에 6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1차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금 1차 공부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커리큘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는 학원에서는 이 사람들 대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처음 진입했을 때 뭐부터 하냐면 2차 선행학습부터 합니다. 이 사람들. 왜냐면 1차 끝나고 나서 노베이스인 상태에서 2차를 들어가서 1년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합격하는 거는 확률로 따지면 한 5% 미만이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부터 한다고 지금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2차 선행학습을 하고 있다가 5월이나 6월에 1차에 대한 기본 강의가 하나씩 열리기 시작을 하면 여기서 1차를 같이 병행하기 시작을 해서 9월에서 이제 12월 가면서 2차의 비중 자체는 점점 떨어뜨리고 1차의 비중 자체는 점점 올린 다음에 이듬해 1월에서 3월까지 1차의 비중을 거의 100%를 가져가서 1차 시험을 합격을 한 다음에 그러고 들어와서 다시 이제 2차를 이어나가는 그런 커리큘럼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상태 요 정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분들은 1차만 하면 안 돼요. 2차도 같이 하셔야 돼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1차까지는. 지금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아마 3월 초에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7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차 시험만 하는 것 자체는 남들의 상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 불리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굳이 7개월이 넘는 기간 자체를 1차만 투입을 해가지고 이 시험을 합격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정말 충분한 시간이니까. 그래서 보통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이런 상황이고 지금 시기부터 할 거라면 2차에서 3과목 다 하기 힘들면 실무 같은 거 기본 강의는 병행을 하시는 게 좋다. 왜냐면 이 과목이 제일 어려우니까요. 2차에서는. 그리고 2차의 실무가 기본 강의를 병행하시게 되면 우리 과목인 학원론에서 뒤에 감정평가 활동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 생각을 해보시는 게 아니라 이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른 과목들도 기본 강의를 듣고 계시죠. 1차를. 실제로 공부한다라는 느낌이 납니까, 지금?
1차 기본 강의를 듣고 있을 때 거의 안 날걸요? 왜냐면 나도 해봤으니까. 기본 강의를 듣고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면 1차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은 집에 돌아가셔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정말 빠짐없이 100% 복습하고 100% 암기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복습해서 강의를 듣고 있진 않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 강의라는 것 자체는 어떤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전공과 관련된 학문을 하고 와서 듣는 거라면 이 과목이 다루고 있는 학문의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게 시험에 나오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고 뭘 외워야 될지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이 조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이제 접해보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강사가 얘기를 해주면 그거 밑줄 치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아 그게 이런 거구나 라는 식의 어떤 깊게 들어가는 복습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이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굳이 1차만 하고 있을 이유는 더더욱 없다라는 거죠. 조금 더 먼저 접해볼 수 있는 과목이 있으면 접해보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지. 이거 뭐 우리 학원 거 들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학원 거 들어줘도 상관없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2차 시험까지 최단기간에 합격해서 이 신림동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목표고 감정평가사 라이센스를 빨리 따는 게 목표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1차 그러니까 공부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럼 더더욱 2차 과목에 대한 맛을 보는 시간은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합격률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1차 시험의 합격률은 30%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거든요,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가지고 고시급 시험이라고 하는 시험들 중에서 1차 시험의 합격률은 가장 높은 수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워드 프로세서 시험도 30%가 되기 때문에 1차 시험의 합격률이 30%가 넘어간다라는 시험 그렇게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어렵지 않다라는 시험이거든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3명 정도가 합격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실제로 그 10명이 전부 다 이 시험에 대해서 정성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공부를 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이 시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들어왔다가 어영부영 하다가 시험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다가 공부가 좀 덜 된 상태에서 뭐 집안일도 있고 회사 일도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다가 들어와서 그냥 시험을 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어떤 그 허수라는 단어로 지칭을 해서 본다면 실질적으로 절반 이상은 붙어 나가는 시험이 이 시험이다. 근데 생각보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절반 이상 붙는 시험인데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1차 시험에 대한 저런 전략이 전혀 없었던 거죠. 전략이. 특히 이제 회계하고 경제에서 꽈락을 맞아 나가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회계하고 경제는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꼭 생각을 좀 해보세요. 이거는 뭐 어디 학원이라도 상관없어요. 실무 제일 많이 듣고 있는 게 우리 학원에 이제 김상훈 평가사 거 실무 많이 듣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법학원에 가면 유도훈 평가사 것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저기 프라임으로 좀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가면 여지훈 평가사라고 또 있어요. 그 세 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학원 들어가서. 그래서 오픈되어 있는 강의라든지 아니면 뭐 강의 맛보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한번 들어보시고 동영상이라도 이 실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다. 여기서 이제 부차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차에 가면은 이제 실무도 있고 이론도 있고 법규도 있어요. 근데 2차 과목을 올해 말까지 한 과목 정도 병행을 하겠다라는 생각이라면 얘는 하지 마세요. 얘는 지금 맛보기로 듣는다고 하더라도 늦었습니다. 얘는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왜냐면 얘는 행정법과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아무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새롭게 끼워넣는 거는 좀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이것도 이제 이론하고 학원론이 서로 연관성이
가장 높은 거는 맞는데요. 이론을 먼저 들으면 학원론의 일정 부분이 커버된다라는 소문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1차를 합격을 하고 2차 시험을 열심히 준비를 했다가 떨어져서 다시 1차로 온 사람들은 얘에 의해서 얘가 많이 커버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얘가 얘를 커버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1차고 얘가 2차겠죠. 그게 아니면 얘가 1차고 얘가 2차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얘에 의해서 나중에 얘가 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 2차를 맛보실 때 이거 안 하고 이거부터 해서 얘를 어느 정도 커버하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안 하시는 게 좋다. 그냥 2차를 조금 보실 거면 무조건 얘다. 얘. 왜냐면 1차에서 회계경제의 꽈락률이 엄청나게 많이 높아지는 것처럼 2차에서도 얘에 의한 꽈락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를 먼저 접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제가 2차를 7번을 보게 된 이유가 얘 때문에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합격자 평균을 넘어간 해가 3년이나 있었는데 합격하기 전에 얘가 과락이 나와서 저도 합격을 못했었어요. 그만큼 이 과목은 정말 어려운 과목이에요. 실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접해볼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얘를 접해보시면 좋다. 얘를.